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베를린을 여행해 볼 건데, 다크 투어라는 거는 전쟁, 학살, 비극적인 순간들이 있었던 현장을 찾아가면서 교훈도 얻고 기억을 되새겨 보는 그런 여행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은 이제 다크 투어를 하기가 아주 적합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이나 독일도 이제 분단의 역사가 있고 통일까지 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크 투어를 주제로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광지 쪽에는 대부분 무슨 서명해달라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얘네 거의 다 소매치기예요. 그래가지고 신경 쓰면서 돌아다니기가 생각보다 좀 지치네요. 쉴 때도 관광지 근처에서 쉬고 있으면 또 오니까 일부러 좀 공원으로 먼저 왔는데, 좀 촬영 같은 걸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손에 뭐를 들고 있으니까 그 소매치기에 대한 대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신경을 계속 곤두세우면서 다니니까 금방 피곤해지네요. 참. 그리고 처음에 영어 할 줄 아냐고 와가지고 막 물어봐요. 물론 대꾸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쫓아오면서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 많은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지하 미궁에서 봤던 것처럼 잡아가지고, 얘네도 다 잡아가지고 저 광장에다 걸어놔야 돼. 소매치기범. 물론 좋은 의미로 서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외국인 관광객한테 받는다는 것부터가 저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서명을 받더라도. 그리고 내가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못했고, 그거는 좋은 의미더라도 제대로 된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지나가는 거고, 아마 좋은 활동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소매치기입니다. 왜 제대로 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건가, 그것도 모르겠고, 저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들의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해요. 약간은. 아무튼 좀만 더 쉬다가 첫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첫 번째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지쳐버렸어. 피곤하네. 네, 포츠다머 플라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GPT를 통해서도 한번 공부도 했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원래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장벽의 일부를 남겨놓은 거고, 길을 보면은 바닥에 선이 쭉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베를린 장벽이 있었던 장벽 자리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피티가 있는 벽이 제일 유명한 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바닥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장벽이 있었던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이 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껌이거든요. 껌을 붙여놓은 게,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사실 이제 고대 역사 유적에 저렇게 껌 같은 걸 붙여놓고 훼손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탄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거는 근대 역사에 관한 유적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훼손이라기보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 호스텔에서도 같은 방에 독일인 아저씨가 있었는데, 나이가 그래도 58세라서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아저씨는 실제로 이 장벽 무너뜨리는 걸 봤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뭔가 또 하나의 의미 부여인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11월이라고 하는데, 저 어릴 적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래서 이 통일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사실 요즘에는 뭐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죠.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옛날만 해도 뭐 우리의 소원을 통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학교에서도 막 철만은 달리고 싶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맨날 얘기를 했었으니까, 통일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기보다는 저는 좀 과거 회상을 하게 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베를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이 브란덴부르크 문은 그 의미가 여러 번 바뀌어요. 처음에 프로이센에서 이거를 평화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국력 과시하는 용도였겠죠. 크고 거대한 조형물을 만들면서. 그러고 이제 나폴레옹이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저 동상을 뜯어가고, 나중에 독일이 다시 파리를 점령하면서 가져오고 하면서 평화의 상징에서 이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뀝니다. 한순간에 이제 전쟁에 관련된 그런 의미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독일이 분열됐을 때, 동독 서독으로 분리가 됐을 때 여기가 또 동서독의 경계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판문점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분단의 상징이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된 이후에는 이제 통일의 상징 같은 게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 의미를 바꿔가면서 이 베를린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리고 근대 건축물인데 좀 약간 그리스 신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원래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를 또 갔다 왔다 보니, 물론 들어가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것도 재밌게 보이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원래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다가 뭐 돌고 돌아서 다시 평화에 가까운 통일의 상징이 됐다는 그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을지언정 다시 그 의미를 찾았다는 게 뭐 멋있잖아요. 조금 더 걸어서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물에 왔습니다. 여기 뭐 정식 명칭은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홀로코스트라는 게 이제 히틀러 나치 독일 때 뭐 유대인을 포함해서 동성애자, 뭐 집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대학살한 거를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잊지 않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기념물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콘크리트 기둥만 계속 박아놔가지고, 만들 때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뭐 희생자들의 명단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보통 기념비에 적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콘크리트 기둥만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으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그걸로 인해 이게 알려지고 함으로써 기념비에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심 속의 무채색 공간이 주는 그런 숙연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홀로코스트라는 게 사실상 역사에 관심 없으면 우리랑은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독일의 어떤 가해자로서의 사과의 의미, 그럴 수 있는 용기,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본이 행했던 것들, 뭐 위안부 같은 것들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을 항상 표시하고 있지만, 뭐 지금도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 참배 계속 하잖아요. 그런 어떤 가해자 두 나라의 태도의 차이에서
독일은 과거를 그래도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나라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비단 국가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반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두 번째는 이제 홀로코스트도 어떻게 보면은 공공연하게 행해진 인종차별, 학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동양인 관광객 입장이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나는 나중에 뭔가 기회가 있으면 해보려고 했던 얘기인데 나는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수많은 차별이 있는 거니까요. 꼭 인종차별이 아니더라도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혼자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가는 길에 이제 원래 오늘 가려던 곳이 한 곳 더 있어서 먼저 들러봤습니다. 여기는 피러 벙커라는 곳인데 피러가 독일말로 그 총통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히틀러가 자살한 벙커가 있던 곳입니다. 뭐 일부러 지금은 흔적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다크 투어리즘이다 보니까 여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지금 여기서 딱히 볼 건 없고 저 게시판밖에 없지만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 감옥 보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 뭐 실제로 있었건 없었건 뭐 지금 유적지가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게시판만 있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오래 쉬었나봐요. 지금 벌써 해가 다 졌는데 일단은 공포의 지형학 테러의 토포그래피 뭐 그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베를린 장벽을 앞에 두고 이제 독일의 어떤 과거 청산에 관련된 내용이랄까요, 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에 관한 내용들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무료 입장이라고 하고 저녁 8시까지 하나봐요. 그래서 일단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고 나왔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여기를 제일 먼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와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네요. 안에 도슨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있어가지고 영어 잘 몰라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뭐 학살 이전에도 뭐 유대인 상점에 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을 하는데 뭐 다들 보는 앞에서 삭발을 시킨다던가 그런 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처벌부터 실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학살까지 하는 그런 역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전쟁 자체가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은 그 내면에 있는 이유가 그리고 자행했던 일들이 너무 역겹다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전쟁 범죄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일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은 자기들이 자행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관련자들을 찾아서 처벌하고 이것도 박물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독일은 지금도 그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대요. 그래서 이때 전쟁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인정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또 사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같은 데 오면 항상 공간을 또 보기 때문에 정말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진 박물관인 것 같아요. 전시 이제 말미에 여기를
회색 돌멩이로 이제 채워놨거든요. 박물관은 잔디 같은 게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게슈타포 비밀 경찰이랑 테러 본부가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이곳을 초록색으로 덮을 수 없어서 그런 회색 돌들로 작업을 해놨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공간이 목적에 맞게 참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베벨 광장이라는 곳인데, 나치 독일 때 이제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는 책들을 모아서 불태운 장소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념적인 공간도 있고, 광장 가운데에 가면은 이제 저 빛나는 공간 안쪽에 빈 책장들이 있어요. 왜 빈 책장이냐? 이제 책들을 불태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문화적인 상실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책을 불태우는 행위 자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번씩 있던 일이죠. 뭐 중국에도 분서갱유라는 일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뭐 책을 불태우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 말살 정책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모관에 책이 불타면 사람도 불태워진다라는 명언이 같이 적혀 있대요.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군데를 더 가려고 했어요. 눈물의 궁전이라는 곳을 가보려고 했는데, 박물관인데 이제 분단의 역사에 대한 특히나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이산가족 같은 가족과 헤어지고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눈물의 궁전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걸로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박물관이 이미 영업이 끝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 이참에 같이 공부하고 느껴보는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베를린 다크 투어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배고파.